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강의 의학용어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마지막 강의는 의학용어의 기초를 다져줄 의학용어의 길라잡이 강의입니다. 의학용어 참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지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이 의학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의학용어 구성요소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용법과 의학용어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의학용어의 필요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무사로 의료 현장에 근무하시게 되면 이 의학용어의 필수성을 인식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의학용어의 기초를 다져줄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의학용어 개요를 파악하도록 안내해줄 강의의 첫 단계인 의학용어 이해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장으로 의학용어 이해하기. 의학용어 이해하기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의학용어 습득의 필수 요소인 의학용어 개요를 파악하시고 단어의 생성과 접두사, 어근, 전미사, 결합형 등 의학용어 구성 요소를 마스터하시며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의학용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스터합니다. 제1장 의학용어 이해하기의 첫 스타트는 의학용어의 개요. 의학용어는 신체기관의 명칭, 위치, 해부학적 구조, 신체 증상, 검진, 질병, 치료, 시술, 의료기구 전반에 사용되는데 의학용어의 75% 이상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현대 의학용어의 상당 부분이 독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학용어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의학용어의 어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학의 기초가 해부학이듯 의학용어도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를 해부 분석하시면 좀 더 쉽게 의학용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용어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아나토미. 아나토미 해부학이죠. 이 아나토미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 분석해 보시면 의학용어 구성 형식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토미는 아나, 업, 그리스어로 아나는 업, 위로, 혹은 apart, 떨어져서, 분리돼서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이 아나의 토미, T-O-M-E, 그리스어로 토미는 커팅, 자르다라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즉, 이 아나토미는 접두사 아나와 전미사 토미가 결합되어 아나토미 해부학이라는 단어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부를 하게 되면 신체의 각 기관을 잘게 자르고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아나와 토미의 결합으로 아나토미라는 단어가 생성되었듯이 접두사와 전미사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시면 이들 구성 요소로 완성된 용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학용어를 쉽게 접하시기 위해선 애국어 학습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의학용어의 개요와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고 그 요소가 내포한 의미를 파악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 의학용어를 자연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의학용어의 발음을 들려드리고 의학용어의 의미, 의학용어의 어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학용어의 발음은 2번 들려드릴 예정이니 첫 번째는 단순히 발음을 듣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소리내어 의학용어를 따라 읽으시면서 발음에 친숙해지세요.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의학용어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와 요소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학용어는 일반적으로 어근, 접미사, 접두사, 결합형 모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접두사. 접두사는 기차의 첫 간. 두 번째로는 어근. 어근은 기차의 몸통. 세 번째로는 접미사. 접미사는 기차의 꼬리칸으로. 기차의 첫 칸인 접두사가 기차의 몸통인 어근을 앞에서 끌어당기면 기차의 꼬리칸인 접미사가 뒤에서 어근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접두사, 어근, 접미사에 대한 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용어의 기본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접두사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보통 접두사는 어근 앞에 오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말의 서두를 꺼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접두사는 바로 말의 서두를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서두를 꺼내지 않고 곧장 본론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의학용어의 접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학용어의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모든 의학용어가 접두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접두사가 어근의 앞에 와서 어근을 끌어준다는 의미는 접두사가 영어의 커다란 의미로 작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접두사는 의학용어에서 크고 작은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방향인지 뒷방향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빠른지 느린지, 양이 많은지 적은지 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접두사를 파악하시면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근. 어근은 말의 뿌리, 말의 근간, 용어의 뼈대가 되는 구성 요소로서 의학용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이 두 개인 경우는 용어의 핵심이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학용어 특성상 인체의 해박적 의미, 즉 신체 부위를 어근에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어근이 두 개라는 말은 두 개의 신체 부위를 지칭한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접미사. 말을 마무리 짓는 역할, 용어를 끝맺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두사와 달리 모든 의학용어는 접미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접미사가 없다는 것은 말을 끝내지 못해 하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학용어는 접미사를 취합니다. 이렇게 의학용어의 필수 요소로 존재 가치가 높은 접미사는 영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접미사를 이해하시면 시술이나 수술, 검사 절차와 몸의 상태 그리고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미사만 가진 아주 중요한 역할은 어근의 뜻을 돕고 품사를 규정합니다. 즉 접미사를 파악하시면 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즉 의학용어의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접두사. 이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는 단어 요소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모든 용어에 접두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두사가 포함된 경우 단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즉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접두사들은 다른 용어와 결합할 때 형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근. 어근은 용어의 핵심.
인체의 해부학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체 기관이나 부위를 지칭하죠. 의학용어는 보통 최소 하나 이상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은 일반적으로 접두사나 전미사와 사용되거나 접두사와 전미사 모두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접두사, 어근 형태, 어근 플러스 전미사 형태, 접두사, 어근, 전미사 형태로 어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미사. 이 전미사는 단어의 끝,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모든 의학용어는 전미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미사는 품사를 결정해줍니다. 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결정해주고 절차나 증상이나 질병을 설명합니다. 의학용어의 구성요소. 이 의학용어의 구성요소로는 첫 번째로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있고 두 번째로 결합모음, 커넥티브 바울이 있습니다. 이 결합모음은 어근과 전미사의 만남, 어근과 어근의 만남, 이 사이에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죠. 결합형 모음의 종류로는 아, 에, 이, 오, 우, 그중 특히 오. 대표적인 결합 모음은 오가 사용됩니다. 오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결합 모음입니다. 그리고 combining form, 결합형. 결합형의 첫 번째 형식으로는 어근과 전미사의 결합.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할 시 어근과 전미사의 만남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합형 모음 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시 꼭 결합모음 오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결합모음 오는 생략됩니다. 결합모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어근과 전미사가 만났을 때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해, 즉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목적이 결합모음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전미사가 이미 모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미사 앞에 다시 결합모음, 모음이 오게 되는 경우는 모음 플러스 모음, 즉 이중모음이 됩니다. 이중모음, 발음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때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결합모음 오가 생략되어 이중모음을 피해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될 시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만 결합모음 오를 취합니다.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결합모음 오가 생략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hepatitis, hepatitis,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의 염증. 이 헤파타이티스는 헤파토라는 간, 리버라는 어근과 ITIS, 염증, inflammation이라는 전미사가 만나서 inflammation of liver, 간염이라는 단어를 형성하였는데 전미사 ITIS가 I, 모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헤파토의 결합모음 O가 생략되어 헤파토아이티스가 아닌 헤파타이티스가 됩니다. 결합모음 O가 생략되어 헤파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결합모음 O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hepatocyte, hepatocyte, 헤파토사이트, 헤파토사이트, 헤파토 리버라는 어근과 사이트, 셀, 세포라는 전미사가 결합하여 헤파토사이트 리버셀, 간세포가 됩니다. 전미사인 사이트가 자음인 C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결모음 O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헤파토사이트, 간세포가 되죠. 이제 결합형의 두 번째 형식인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비록 뒤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합모음 O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경우는 결합모음 O를 필수적으로 취합니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경우는 항상 결합모음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Gastroduodenostomy. Gastroduodenostomy. gastrodiodenostomy. gastro, 위를 의미하는 어근과 duoden은 십이지장, 그리고 오스토미, 개구술, 문합술을 의미하는 전미사가 만나 gastrodiodenostomy. 어근 가스트로, 어근 디오든 사이에 결합모음 O가 발음을 용이하게 해주죠. gastrodiodenostomy.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미사 오스토미. 이 오스토미는 개구술 혹은 문합술이라고 하는데 개구술이나 문합술은 신체 부위에 구멍을 내서 연결해주는 수술 절차를 의미합니다. 오스토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나토미를 설명하면서 토미의 용법을 설명드렸죠? 토미가 커팅, 자르다라는 전미사, 토미는 커팅, 자르다라는 전미사. 즉, 토미는 일반적으로 자르다, 커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커팅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시전, 절개술, 엑시전, 절제술이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오스토미, 개구술, 조르술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절개술, 인시전, 토미는 이 인이란 단어가 접두사죠. 이 시전의 온형은 사이드로 본래 커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전은 잘라서 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외과수술 중 절개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하는데 즉 영어로 엑시전이죠. 그래서 시전은 커팅, 절개라는 의미고 엑스는 우리가 out, 바깥이라는 접두사죠. cut out, remove, 즉 신체 일부를 잘라 도려낸다는 절제술이 됩니다.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의학용어를 살펴보시면 끝이 토미로 끝나는 경우 절개술, 즉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는 수술을 의미하고 액토미로 끝나는 경우는 절제술, 신체 일부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수술을 의미하고 오스토미, 구멍을 내서 신체 부위를 연결하는 수술 절차를 의미합니다. gastrodiodenostomy. 다시 의학용어의 구성요소로 돌아와서 결합형의 두 번째 형식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경우는 언제나 연결모음 O를 취합니다. gastrodiodenostomy. 두 번째 어근이 자음으로 시작한 경우에 L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한 경우 L을 살펴보면 Electroen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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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어근이 이 모음으로 시작되어 있죠. encephalo. 두 번째 어근이 비록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연결모음, 결합모음 O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electroencephalogram. 다소 긴 용어죠. 단어가 길다고 하여 지레 겁먹지 말고 의학용어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어근 엘렉트로는 electricity, 전기, 전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어근 encephalo, 이 encephalo는 접두사 en과 머리, 헤드를 의미하는 cephallo가 결합하여 brain, 뇌를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접두사 en은 in, 안에를 의미하고 cephallo는 헤드, 머리, 즉 머리 안에 있는 장기, brain, 뇌가 되겠죠. 그래서 encephalo는
brain. 그리고 마지막 전미사 gram. gram은 검사의 기록,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lectroencephalogram, 뇌의 전기 현상을 포착하여 뇌 기능을 조사하는 뇌파 검사를 바로 electroencephalogra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근이 하나 이상, 두 개가 결합된 경우 단어가 다소 길죠. 이런 경우는 풀텀을 사용하기보다는 각 구성 요소의 이니셜을 따서 약어로 사용합니다. 엘렉트로의 E, 엔세팔로의 E, 그램의 G를 따서 EEG. 의료 현장에서는 흔히 풀텀 대신 EEG, 약어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풀텀과 약어가 있는 경우는 꼭 약어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electroencephalogram, 어근과 결합 모음 O와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한 결합형 모음의 형태였습니다. gastroduodenostomy, electroencephalogram, 다소 긴 단어지만 이렇게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해부 분석하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의학용어 해석, 의학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언어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와 구성 요소를 해부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의학용어를 어떻게 해부해야 될까요? 해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차례차례 해부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해부할 단계는 단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전미사, 우리 기차의 꼬리칸인 전미사 마지막 부분부터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전미사를 먼저 분석한다는 의미는 이 전미사를 통해서 이 의학용어가 절차를 내포하고 있는지, 증상의 일부를 내포하는지, 혹은 질병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용어가 내포하는 형식을 파악하게 되고, 또한 전미사는 품사를 규정한다고 했죠. 이 전미사를 통해서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전미사를 통해서 용어의 형식을 파악하시면 전미사 이후 두 번째로 해석하셔야 될 용어의 요소는 기차의 석한인 접두사, 단어의 첫 부분, 머리 부분을 해석합니다. 만일 접두사를 취하지 않은 의학용어인 경우는 첫 번째로 꼬리 부분인 전미사를 해석하고 두 번째 단계로 단어의 중간 부분인 어근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접두사를 취하는 의학용어인 경우는 첫 번째 전미사, 두 번째 접두사, 그리고 어근을 해석해 줍니다.